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큰 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이 앞서가지고요. 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7세기에 있었던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청교도 혁명은요. 그 배경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 국왕이 찰스 3세입니다. 네, 하여튼 청교도 혁명의 배경은 찰스 1세고요. 그 결과 권리 청원이 승인됐고요. 또 내란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해서 크로멜이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했다고 하고 또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부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혁명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 보면은 명예혁명은 이제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가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임스 2세가 폐위됐는데 그 후에 이렇게 청교도 혁명처럼 공화정이 수립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계속 왕은 이때 이제 왕이 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메리하고 윌리엄 부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명예혁명의 경우에는 권리 장전이 승인이 되었죠. 청교도 혁명은 권리 청원, 명예혁명은 권리 장전, 그렇게 잘 비교해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륙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 18세기 들어와서 미국에서도 독립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 그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같이 보겠고요. 그 다음 프랑스 대혁명 쪽을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에는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정리해서 외우는 게 중요하죠. 먼저 그 발단은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 때, 그리고 입법의회 시기, 또 국민공회 시기, 또 총재정부 시기, 통영정부 시기. 그래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아서 통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는 과정, 이렇게 또 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건들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잠시 예체제로 유럽의 그 정치 상황을 돌리려고 하는 빈체제가 성립이 됐고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프랑스에서는 계속 19세기 들어와서도 혁명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 있었고 또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도 잘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7월 혁명의 경우에는 그 배경은요. 전제 정치가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있었는데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발단이 되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이제 샤를 10세는 추방됐죠. 샤를 10세는 추방됐고 여기서 새롭게 왕으로 된 사람이 루이 필리프입니다. 네, 이렇게 7월 혁명의 결과 막바로 공화정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전제 정치하는 왕만 쫓겨나고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는 벨기에가 독립을 했고요. 자유주의 운동을 자극했습니다. 자, 그리고 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을 보면은 자, 일단 7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입헌군주제가 되긴 했는데 그 7월 혁명에 따른 왕정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요구가 배경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이번엔 왕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왕정이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수립됐고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 마치 앞전에 나폴레옹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라고 그러죠. 자, 하여튼 그 2월 혁명의 결과로는 빈체제가 붕괴가 되었고요. 또 자유주의 민족운동이 더욱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확인하고 개념 다지기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OX 문제입니다.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자, 누구와가 내전입니까?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내전이었죠. 내전에서 승리하여 왕을 처형. 이 왕은 찰스 1세였습니다. 네.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이거 맞죠? 바로 이게 청교도 혁명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국 정부가 차세를 부과하자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은 보스톤 차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도 맞네요.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이 보스톤 차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북아메리칸 식민지 주민들이 그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가장해가지고 그 보스톤 항해에 정박하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에 그 차를 실은 선박에서 다 차들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죠. 네, 그 사건이 보스톤 차 사건이고요. 3번입니다. 루이 16세, 이제 프랑스로 오네요.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하자 제3신부는 독자적으로 입법의회를 구성하였다. 자, 이 제3신부는 독자적으로 뭘 구성한 것은 맞는데 구성한 그 회의체 이름은 입법부회가 아니고요.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그러니까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회에서 국민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서 다시 선거를 해서 구성된 것이 입법의회가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로베스피에르 하면 또 공포정치인데, 자, 바로 로베스피에르는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정부를 세웠다. 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정부를 세운 사람은 로베스피에르가 아니고 나폴레옹이죠. 네. 나폴레옹이고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바로 그 프랑스 대혁명 각 단계 중에서 국민공회 시대입니다. 국민공회 시대의 또 공포정치가죠. 네,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했다. 맞고요. 6번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영국에서 메테르니가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자, 나폴레옹 몰락한 후에 메테르니가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열린 건 맞는데 장소가 영국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빈이었습니다. X고요. 7번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2월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네, 일단 19세기 들어와서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으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있죠. 2월 혁명은 1848년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2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루이 필리프를 추방을 하고 공화정을 수립했죠.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요건 9번, 7번은 맞네요. 그 다음 8번은요, 짝짓기 문제인데, 네, 각각 영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각각 혁명 당시에 또 제정이 되었던 여러 선언문 짝짓는 겁니다. 먼저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의 경우에는 권리장전이 승인되었죠. 자, 여기까지 연도까지 외우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1689.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미국 혁명에서는요, 1776년에 독립선언문이 또 발표가 됐고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또 1789. 이때는 또 국민의회 시대입니다. 국민의회 시기에 인권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게 정식 명칭이죠. 그 다음 9번입니다. 또 각각 또 각 혁명 단계에서 중요한 인물들 짝짓기입니다. 먼저 영국의 크로멜. 자,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 당시의 인물이죠. 크로멜의 경우에는 여기 그렇게 그대로 나오네요. 청교도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은 또 일단 먼저 통영이 된 다음에 총재가 된 다음에 먼저 통영이 된 다음에 나중에 황제가 되고 또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로베스피에르는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공회 시대의 공포정치가고요. 역시 같은 공자가 들어가네요. 공화정, 공포정치, 또 국민공회. 바로 이렇게 공포정치가 짝으로 지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단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네, 먼저 10번입니다. 찰스 1세 하면 딱 이제 청교도 혁명 딱 이렇게 먼저 감이 와야 되겠습니다.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실시하여 의회를 무시하자 의회는 뭐를 제출했다? 이때 권리청원입니다. 권리청원. 네. 청교도 혁명 때는 권리청원,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이고요. 11번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개최하고, 자, 일단 그에 앞서서 보스턴 차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근데 영국에서 또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식민지를 탄압하니까 대륙회의가 개최됐고요. 또 독립전쟁이 발발하니까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죠. 네. 그 다음 12번 갑니다. 네, 12번입니다. 프랑스에서 뭐뭐라고 불린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로 제3신분이라고 불리죠. 제1성분은 성직자, 제2성분은 귀족, 제3신분은 대부분의 국민들. 네, 그것이 이런 구체적 모순이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라고 했습니다. 13번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자, 프랑스 혁명 첫 번째 단계 국민의회죠. 국민의회들이 의회를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구 제도의 상징이었던 이 감옥을 습격하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네. 다 이게 국민의회 시기에 감옥, 국민의회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14번입니다. 혁명전쟁 중, 자, 혁명전쟁 얘기 나오면 이건 입법의회 시기입니다. 입법의회 시기. 입법의회 시기, 혁명전쟁 중 민중이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이 정지되었고 곧바로, 그럼 이제 왕권이 정지가 되었고 곧바로, 공화정이 선포됐으니까 역시 공자가 들어가는 건 국민공회가 되겠죠. 네. 국민공회가 수립되어서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나폴레옹은 뭐뭇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바로 영국이죠. 네,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고요. 16번입니다. 나폴레옹 몰락 후자 어디에서 열린 국제회의? 바로 빈이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유럽의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자, 그리고 이 빈 체제, 빈 회의가 열렸던 시기가 1814년에서 15년까지입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정확히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빈 체제, 빈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총리 또는 재상이라고도 하죠. 메테르니, 네, 굉장히 유명한 보수 정치가죠. 메테르니, 이렇게 같이 인물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빈 체제는, 자, 어디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으로 분교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이제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 바로 그걸 상징하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다음 18번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전제 정치를 실시하던 자 전제 정치야 뭐 루이 16세도 했는데요. 그 18세기 대혁명이 아니고 샤를 10세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7월 혁명이죠. 네. 샤를 10세를 몰아낸 사건은 7월 혁명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공화정이 아니고 샤를 10세 대신에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했죠. 네, 이 7월 혁명은 또 183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 자, 일단 1차 선거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신흥 상공업자 같은 중간계층까지는 일단 선거권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1차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하층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1차 선거법 개정만으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을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차티스트 운동. 자, 이것도 시기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대략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즉 19세기 전반 이렇게 또 알아두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영국에서 곡물 수입을 제한하던, 자, 여기 곡물 얘기가 나오니까 곡물법이네요. 네. 곡물법. 이 폐지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네. 앞에 단원에도 나왔지만 그 절대 왕정을 뒷받침했던 경제 정책이 중상주의 정책이었죠. 네, 바로 그런 중상주의 정책을 상징하는 또 법 이름이 곡물법이었는데 또 이 곡물법이 이렇게 19세기 들어와서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곡물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객관식 1번입니다. 영국 혁명의 전개 과정입니다. 일단 권리청원 승인했고 또 그다음에 오른쪽은 권리장전 승인입니다. 그러면 권리청원 승인 얘기 나오면 맨 왼쪽 네모칸은 바로 청교도 혁명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권리장전 얘기가 나오니까 명예혁명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는 이제 청교도 혁명의 과정일 텐데요. 네, 1번 보겠습니다. 국민공회 수립되었다. 이건 프랑스 혁명 때 얘기고, 다음에 2번 보스턴 차사건, 요것도 미국 혁명 얘기고요. 3번 워싱턴 총사령관 임명,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혁명 얘기고요. 4번 크로멜의 군대가 내전에서 승리했다. 이것이 맞겠네요. 크로멜의 군대, 다른 말로 의회파죠. 의회파가 왕당파와 대결해서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5번 선지 제3신분의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였다. 요것도 프랑스 혁명 얘기고, 특히 프랑스 혁명 단계 중에서도 국민의회 시대죠. 국민의회를 소집을 하면서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여기서 해산하지 않겠다. 그런 서약을 한 것이 테니스 코트 서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642년, 즉 17세기 전반 또는 중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왕당파 의회파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영국의 청교도 혁명 얘기하는 거죠. 네, 청교도 혁명 시기고요. 자, 내전이 시작됐고 그 혁명군을 지휘하여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 호국경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크로멜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네, 나머지 인물들 같이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이 16세는요, 루이 14세가 아닙니다. 루이 16세는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전제 정치를 했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메테르니에는 또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다시 옛체제로 돌리는 빈회의를 주도한 오스트리아 재상이죠. 네, 빈 체제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또 4번 로베스피에르는 또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국민공회 시대에 역시 같은 공짜가 들어가는 공포정치가 했습니다. 공포정치가. 그리고 5번 루이 나폴레옹. 자, 루이 나폴레옹은 또 19세기에 2월 혁명 이후에 루이 필리프 왕을 몰아내고 새로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 3세라고 황제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혁명은 루이 필리프 왕을 몰아내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된, 계속 또 루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외우기 쉬운 팁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이거 하면 딱 이제 런던에 있는 거는 감이 오죠. 웨스트민스터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은, 야, 이렇게 성직자, 귀족, 평민 세 가지 신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막바로 프랑스 삼부회를 떠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웨스터민스터, 런던에 있는 사원 이름이 나와 있고요. 특히 오렌지 공, 윌리엄 윗, 그다음에 공주 메리, 바로 이 남편 윌리엄, 부인 메리,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왕이 됐습니다. 여기 두 분 폐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명예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명예혁명.
자, 그리고 이 명예혁명 때 채택이 된 것은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그 권리장전의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렇게 의의 승인 없습니다. 의의 승인 없이 왕은 뭐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요 단원에서는요,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 또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다 중요한 그 표현 같은 거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권리장전의 또 중요한 표현은 이렇게 의의 승인 없이 왕은 뭐뭐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문제는 명예혁명의 배경을 묻는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1번 차티스트 운동은요, 그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전반에 영국에서 선거권 확대를 하기 위한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킨 것도 이것도 프랑스 혁명 시기죠. 그 다음에 2번 제임스 2세가 청교도 탄압하였다. 자, 이게 맞네요. 자, 청교도 혁명은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가 청교도를 탄압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 실시했다. 이것도 프랑스 혁명 얘기고, 특히 계속 되풀이 됩니다만, 로베스피에르 그러면 또 공포 정치니까 공짜, 프랑스 혁명 시기에서도 국민 공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건 또 미국 혁명에 대한 얘기죠. 네.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미국 혁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혁명재판소 역할을 살펴본다. 이게 답이네요. 자, 혁명은 혁명이지만 혁명재판소 얘기가 들어가는 건 프랑스 혁명 때고요. 특히 프랑스 혁명 시기 중에서도 로베스피에르가 막 단두대를 가지고 공포정치하던 국민공회 시대에 이 혁명재판소라는 기구가 나옵니다. 국민공회. 그리고 2번 독립선언문 내용 조사한다. 이거 맞고요. 3번 대륙회의 결정사항. 이것도 맞죠. 대륙회의 미국 혁명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보스턴 차 사건 배경. 이것도 맞죠. 그 동인도 회사에다가만 차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니까 식민지 주민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5번 제정된 헌법에서 삼권 분립에 대한 부분, 즉 그렇죠. 대통령의 행정부, 또 법원의 사법부, 의회, 입법부, 그렇게 삼권 분립이 이 미국 헌법에서는 규정이 됐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5번으로 갑니다. 예, 가나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미국 혁명 얘기가 나오네요.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는 등 영국 정부에 계속 저항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영국 정부에서는 더욱더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건 전쟁이 발발했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네.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또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독립전쟁이 발발되었죠. 그래서 그 대륙회의에서 이제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잘 찾아서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대륙회의가 개최되었고 또 그다음에 독립전쟁이 발발되었고 그 독립전쟁에서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자, 1번 공화정이 선포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 공화정 얘기 나오는 건 이건 뭐 미국은 원래 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정과 대립되는 개념의 공화정 선포 뭐 그런 개념도 뭐 일단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공화정이 선포되는 거는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또는 영국 혁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제 각 프랑스나 영국 혁명 어느 단계에서 공화정이 선포가 됐는지 뭐 그건 차차 각 해당 부분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메테르니가 쫓겨난 거는요. 이건 빈 체제가 붕괴하는 얘기죠. 네. 빈 체제가 붕괴했고요. 네, 빈 체제가 붕괴하게 된 건 바로 메테르니가 있던 나라,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메테르니가 쫓겨나고 빈 체제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4번 제임스 2세가 폐위되었다. 자, 제임스 2세가 폐위된 거 무슨 2세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영국의 명예혁명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자, 그리고 5번 혁명재판소 설치되었다. 또 나왔네요. 아까 4번에 1번에서 나왔었죠. 이 혁명재판소 얘기는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하던 국민공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혁명재판소 국민공회.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다음과 같은 헌법이 제정된 배경인데요. 딱 미국 헌법이라고 나라까지 주어져 있네요. 1787년에 제정됐고요. 자, 이 역시 아까 전에 봤지만 미국 헌법의 특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3권 분립. 자, 그럼 그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물법과 항해법 폐지되었다. 이거는 영국에서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지된 법률이죠. 공물법, 항해법. 이건 영국 얘기고요. 2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죠. 이건 프랑스 혁명 때고요. 특히 프랑스 혁명 시기 중에서도 국민의회 시기에 이 인권선언이 발표가 되었죠. 3번 메테르니가 주도하는 빈체제 성립되었다. 자, 미국 헌법하고 메테르니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특히 시기적으로도 메테르니의 빈체제는 1814년, 즉 19세기 들어온 이유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은 벌써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샤를 10세를 추방하고 입헌군주제 수립되었다. 자, 샤를 10세 추방한 사건 바로 프랑스에서의 1838년에 아니 1830년에 있었던 바로 7월 혁명이고요. 7월 혁명.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어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했죠. 그리고 5번입니다. 바로 답은 5번이겠네요. 북아메리카의 13개 주, 다 이게 동부 지역에 있는 주입니다. 네. 북아메리카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 거죠.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은요, 프랑스 혁명에 또 연표가 나왔네요. 자, 이 테니스 코트 서약 얘기 나왔으면 바로 직전은 국민의회가 수립이 된 거죠. 네, 일단 3부에서 제3신분 대표들이 머릿수에 의한 포교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부당하니까 따로 제3신분끼리 국민의회를 소집을 했고요.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여기선 해산하지 않겠다. 테니스 코트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헌법이 제정되었고 입법의회가 성립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회 단계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면 답은 5번입니다. 네, 바로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 총재정부는요, 나중에 이제 입법의회, 국민공회, 또 통영정부에 의해 거쳐가지고 총재정부, 즉, 나폴레옹이 만든 것이 총재정부죠. 제가 착각을 하네요. 자, 국민공회 다음에, 국민공회 다음에 총재정부가 있었고, 총재정부 이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되는 것이죠. 통령정부. 네. 그 다음, 이제 2번 선지. 자, 국민공회를 구성한 거는 입법의회 다음이 국민공회지 않습니까? 입법의회 다음에 국민공회니까 2번 땡이고요. 3번 대륙봉쇄령은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 벌어진 일이니까 땡이고요. 대륙봉쇄령 나폴레옹. 그리고 4번 혁명재판소 설치 역시 국민공회입니다. 국공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회 시기에 테니스 코트 서약이 있었고 또 인권선언이 있었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있었습니다. 8번 갑니다. 네, 8번은 중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루이 16세가 많이 여러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3부에 소집했죠. 네, 디귿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근데 3부에서 제3신분이 머릿수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니까 제3신분이 국민의회 구성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새 헌법이 제정이 되어서 입법의회가 구성됐는데 바로 입법의회가 구성되고 막 혁명이 전개가 되니까 그 옆에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구체적인 나라들이 이 혁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혁명전쟁이죠. 이 혁명전쟁은 역시 입법의회 시기에 일어났죠. 입법의회 시기 때. 하여튼 이윤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입법의회 때 결국 왕권이 정지가 되고 공화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화정 선포가 제일 나중. 그리고 공화정이 선포가 되고 국민공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럼 순서가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9번 문제도요. 그 프랑스 혁명의 순서 문제입니다. 먼저 국민의회 단계에서 계속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테니스 코트 서약이 있었고 인권선언 발표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입법의회 때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하죠. 방금 전에 봤듯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의회 단계에서는 혁명전쟁, 즉 이웃나라들이 간섭하는 혁명전쟁이 발발했고요. 또 왕권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공회 때는 그 정지가 된 왕이 결국 처형당하죠. 바로 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됐고요. 뒤이어가지고 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처형을 당했죠. 1번입니다. 빈체제가 성립됐다. 요거는 나폴레옹 몰락 이유죠. 나폴레옹 몰락 이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민헌장을 발표한 것은 이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 때 발표한 겁니다. 영국에서의 차티스트 운동. 19세기 거의 중반 들어와서죠. 선거권 확대를 하층민들이 요구한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때 발표된 것이 인민헌장이고요. 3번 총재정부가 수립된 거. 자, 총재정부가 수립된 거는 국민공회 다음이 총재정부죠. 국민공회, 총재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 의한 통령정부. 이렇게 순서 계속 자꾸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대륙봉쇄령 발표했다. 이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거죠. 나폴레옹 이렇게 쓰겠습니다. 10번 갑니다. 10번은 역시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또 시간적인 선후를 묻는 문제네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총재 통령 또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무너뜨린 정부는 총재정부고요. 나폴레옹이 수립한 정부는 통령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면은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대규모 원정에 나섰다. 결국 이 러시아 원정에서 혹독한 추위 때문에 실패한 다음에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은 대륙봉쇄령이 되겠습니다. 대륙봉쇄령. 영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발표했는데 러시아가 여길 잘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를 혼내줘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번,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공화정은 이미 그 나폴레옹 이전에 벌써 이미 국민공회 단계에서 공화정 수립되었죠. 2번, 항해법 제정했다. 항해법 제정은요, 그 청교도 혁명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크로멜이 만든 법이 항해법이죠. 뭐 또 대충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뭐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그 수입품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배는 아마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배만 그 물건들을 수송할 수 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죠. 네.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항해법이고요. 3번,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 이것도 영국의 명예혁명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샤를 10세가 추방됐다. 요거는 또 프랑스에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얘기하는 거죠. 샤를 10세가 추방되었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된 7월 혁명. 그 다음 11번 갑니다. 계속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영국을 고립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내린다.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근데 여기 잘 러시아가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전에 봤듯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여튼 나폴레옹에 대한 서명을 보면은 1번 빈회의를 주도했다. 빈회의 주도한 사람은 로스트리아의 메테르니이죠. 메테르니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공회의회 처형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고요. 루이 16세. 그리고 3번 7월 혁명 이후, 즉 1830년 7월 혁명 이후 아까 전에 봤듯이 샤를 10세 쫓겨나고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은 루이 필리프고요. 루이 필리프. 그리고 4번 호국경에 취임하여 독재 정치하였다. 바로 요건 크로멜의 직함 이름이, 즉 청교도 혁명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크로멜의 직함 이름이 호국경이죠. 요건 크로멜 말하는 거고요. 그럼 답은 5번입니다. 바로 나폴레옹 법전, 유명하죠? 네. 이 나폴레옹 시대 때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은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미술춘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인데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풍자화입니다. 유럽의 국경을 지금 막 제멋대로 지금 정하고 그리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유럽의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것이 빈회의입니다. 빈회의. 네, 오스트리아 빈 회의 주도한 인물 메테르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 크로멜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요. 나폴레옹 방금 봤고요. 루이 필리프는 7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7월 혁명에 의해서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왕이 된 사람인데 루이 필리프 역시 또 2월 혁명에 의해 가서 쫓겨나죠. 그 다음 5번 로베스피에르 계속 되풀이됩니다. 프랑스 국민공회 시대의 공포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3번 빈체제의 특징입니다.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건데요. 이게 일단 빈체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유럽의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라고 한 것이죠. 일단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체제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하고 플러스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금의 남아메리카, 멕시코 그런 나라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들이 각 나라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빈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붕괴되기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귿일이 답이고요. 1번, 기억, 차티스트 운동은요, 차티스트 운동은 계속 되풀이하지만 영국에서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죠. 영국에서 하층민들과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하는 선거권 확대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그리고 니은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가지고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 프랑스 혁명 때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체제의 특징 답은 디귿일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가에 해당한 국가인데 굉장히 설명이 긴데요. 딱 보면은 오스만 제국에서 지배해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요거 딱 보면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메테르니는 이렇게 아까 빈체제의 중심 인물이죠. 원래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이 그리스 독립을 적극 지지하였고 또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던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또 이렇게 그리스를 지원하면서 결국 독립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빈체제가 잘 메테르니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 독립을 계기로 해서 빈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지들 중에서도요,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의 7월 혁명 이후에 벨기에가 독립을 했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유럽의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거 할 때 나온 나라가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리스는요, 빈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독립이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립한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15번 갑니다.
네, 15번 요것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그런 제목인데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화가인 들라크루아의 작품이다. 그림 속 여신은 프랑스에서 자유와 공화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가공의 인물인 마리안에 가까운 모습을 알려졌던데, 딱 보면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지만 프랑스 대혁명 때를 상징하는 그림이 아니고 1830년에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7월 혁명, 이걸 다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 7월 혁명이라는 것만 감을 잡았다면, 자, 7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었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일단 샤를 10세가 추방되고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 근데 역시 루이 필리프 역시 2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추방됐다고 그랬죠. 자, 1번 인민헌장 발표되었다.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민헌장은 영국에서 하층민들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것이 인민헌장이고요. 2번 권리장전 얘기 나오는 건 이건 영국의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 그 다음에 4번 공화정이 수립된 결과가 가져왔다. 자, 이 공화정 수립, 공화정 선포, 뭐 영국, 프랑스, 뭐 계속 여러 혁명이 있습니다만, 이 7월 혁명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은 7월 혁명에 의해서는 공화정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왕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왕으로 되면서 또 입헌 군주제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고, 이 공화정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 7월 혁명 이후에 2월 혁명 때 이렇게 2월 혁명 때 루이 필리프 왕이 쫓겨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그때 루이 나폴레옹이 새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월 혁명과 관련돼서 보자면은 이 공화정이 수립된 거는 그 7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된 루이 필리프가 쫓겨난 2월 혁명 때 그 이후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메테르니, 바로 빈 체제를 주도한 인물이죠. 메테르니가 추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프랑스 2월 혁명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더욱 확산되다 보니까 역시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메테르니 추방되고 빈 체제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16번 갑니다. 네, 1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반동적인 과두정부, 이게 잘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만 일단 7월 왕정이라고 하니까 7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수립이 된 왕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됐을 때 시기죠. 네, 바로 7월 혁명에 이은 7월 혁명에 따른 왕정, 바로 7월 왕정인데, 이제 너무 이 반동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사는 계층만 옹호하고 그 밑에 중하위 계층이라든가 노동자들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졌죠. 7월 왕정은 파리 민중의 영웅적인 행위로 물러났다. 자, 그럼 이 파리 민중의 영웅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찾고 있는 2월 혁명 얘기가 되겠습니다. 2월 혁명 1848년이죠. 1848. 네. 자, 이제부터 정부는 모든 계급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의 통일체입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 즉 2월 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수립이 됐죠. 네. 공화정이 수립됐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번 메테르니가 주도한 건 빈 체제고요. 네, 유럽의 영토화 정치 체제를 나폴레옹 이전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빈 체제를 주도한 사람 메테르니이고, 2번 공물법과 항해법 폐지한 건 이것도 영국에서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3번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자,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추대가 된 건 7월 혁명 때고요. 2월 혁명 때는 루이 필리프가 추방이 됐죠. 네. 그다음 4번 바로 이 2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이 대통령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하는 거죠. 계속 이 프랑스는요, 진짜 왕정 공화정 뭐 제정 다시 공화정 왕정 뭐 제정 계속 다시 공화정 계속 이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5번 통영 정부가 수립된 결과를 가져왔다. 통영 정부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수립한 정부가 통영정부죠. 그 다음 17번 갑니다. 네, 17번 가시가 있었던 일, 바로 방금 전에 봤던 프랑스 2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 국민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폴레옹 3세라고 황제 즉위한 그 사이의 일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죠.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다른 나라들의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가 확산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빈 체제는 붕괴가 됐습니다. 네. 1번 항해법 제정은요, 이건 영국 청구도 혁명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크로멜이 제정한 것이 항해법이고요. 2번 대륙 봉쇄령 발표한 건 나폴레옹이죠. 그리고 4번 테니스 코트 서약은 바로 국민의회 때 새헌법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제3신부 대표들이 서약한 것이 테니스 코트 서약이고요. 5번 바스티유 감옥 함락한 것도 역시 국민의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마지막 그 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인데요. 자, 이게 선거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1세 이상 모든 남자는 선거권 인정. 일단 여성은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비밀투표제, 뭐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 폐지. 자, 하원 상원 얘기 나오면 요건 영국 의회 얘기죠. 그다음에 뭐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구 결정, 의원의 임기 어쩌고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 때 발표된 인민헌장이죠. 인민헌장. 그리고 이때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1838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전에는 남자들조차 이렇게 모든 남자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남자들조차도 일단 선거권의 제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뭐 상공계층이라든지 시민계층까지만, 즉 중간계층까지만 남자들 중에도 중간계층까지만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뭐 하층민들한테는, 노동자들한테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고요. 그 이후에 점차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선거권 확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처럼 남녀 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선거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된 것이죠. 1번 샤를이 아니고 자유무역장과 관련이 없고요. 2번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다. 계속 되풀이됩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국민의회 시기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고요. 3번, 4번 입헌 군주제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이것도 일단 영국의 한정에서 놓고 보자면은 바로 명예혁명에 의해 가지고 명예혁명 때 윌리엄하고 메리가 이렇게 왕으로 되면서 입헌 군주제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5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배경이 된 건 프랑스 얘기고 특히 프랑스 혁명 시기 중에서도 국민의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갑니다. 서술형이 아니고 고난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문과 관련된 시민혁명 각 나라마다 이렇게 발표된 선언문 잘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또 이렇게 창조주로부터 어쩌고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 즉 줄여가지고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이른바 이걸 줄이자면 저항권인데, 이렇게 저항권을 처음 규정한 헌법이 바로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 그럼 이걸 딱 미국 헌법이라고 찾았으면 답은 찾기 쉽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번 선지. 크롬웰이 내전에서 승리한 건 이건 청교도 혁명 때죠. 의회파와 왕당파의 대결. 그리고 3번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한 건 프랑스의 7월 혁명이고요. 7월 혁명. 그리고 4번 빈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는 2월 혁명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5번 제3신분이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한 것은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국민의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20번 갑니다. 20번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겔하고 피에테하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겔의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현실 정치 속에 실현하고 유럽 전역의 근대적인 질서를 확대하고자 했다. 바로 나폴레옹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근데 반해서 피에테는 비판하죠. 이렇게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 독일을 침략한 침략자이다. 하여튼 나폴레옹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1번 빈티효일을 주도한 사람 메테르니이고 2번 대륙 봉쇄령 발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에서 의회파 이끈 사람 크로멜이고요. 4번 미국 초대 대통령 선출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고 5번 혁명재판소 통해서 공포정치 실시한 사람은 로베스피에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갑니다. 먼저 서술형 21번 보면요. 다음 사건의 명칭을 쓰고 배경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이 보스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고 그 배경은 또 이렇게 간단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을 쓰자면 영국 정부가 차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이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죠. 통제를 강화하니까. 그 다음 22번 갑니다. 자, 다음은 이 프랑스 혁명 시기의 구제도의 모순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말입니다. 말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등 위에 지금 두 신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은 지금 하나 표시가 됐고요. 귀족이고 여기 또 그 위에 올라타 있는 또 하나 신분은 제1신분,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이 두 신분을 이렇게 막 허리가 휘어지게 받치고 있는 사람은 제3신분이 되겠습니다. 제3신분.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큰 1번 위 그림의 가나에 해당되는 신분 썼고요. 특히 나 신분, 제3신분의 특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3신분의 특징 써주면 되겠죠. 무거운 세금 부담하고 진짜 국민 대다수 차지하는데 정치 참여는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사무부가 소집되었을 때도 머릿수에 따른 표결 권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가해에 해당되는 사건의 명칭 쓰고 불만의 원인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1848년 나왔으니까 이거 딱 한다. 2월 나왔으니까 프랑스의 2월 혁명이 되겠네요. 대대적인 시민대회를 파리에서 개최하려 하자 정부가 이렇게 탄압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누적되었던 불만이 뭔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가전 끝에 국왕은 영국으로 피신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임금이 바로 샤를 10세죠. 샤를 10세. 하여튼 불만 원인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월 혁명 때 불만은요, 7월 왕정이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